이거 까면서 옛날에 스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살 비워낸다고. 그래서 처음에 살 비지 마라, 살 비지 마라. 저게 내 살을 비지 말라는 거예요. 감살이니까. 이거 다 나오는 거죠, 스님 마이크에. 오늘 양갱의 재료는 팥과 밤과 그리고 한천, 조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팥은 한 4시간 정도 불린 겁니다. 아이고 요 밥 좀 봐라야 스님같이 생긴 이런 그죠? 밥이. 어디서 이런 거. 아이고 이거 봐 이쁘다. 제일 좋은 것만 골라왔어요. 커피부터 까서 물에 좀 담가 놓은 거거든요. 이게 단단하잖아요. 손 다치기 쉽더라고. 손 많이 비었어요. 절에 사는 스님들은 거의 다 사제품을 쓰지 않고 거의 다 직접 하시죠. 예전에 스님들도 그러셨고 스님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그대로 본대로 하는 거죠. 건조된 밤은 금방 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분, 그러니까 물에 좀 담궈서 커피를, 이 율피를 조금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까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밤 본이라 그래 본이. 율피가 아니고 이게 율피지. 이게 율피요? 이게 본이. 네, 스님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처음 절에 들어왔더니 스님들이 이렇게 옛날 칼로 밤을 이렇게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대로 예전에 스님들이 하셨던 거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깎아놓으면 훨씬 예뻐요. 기계로 깐 거보다. 그래서 밤은 친다고 그러잖아요. 껍질을 깎는다고가 아니라 밤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 칼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연필 깎던 칼이잖아. 근데 이게 요새도 문방구에도 파네. 이 수요가 있네. 이런 두꺼운 칼보다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얇아가지고 예 곱게 깎아져요 이거보다. 그리고 이 밤쌀이 덜 나가죠 아무래도. 참 옛날 사람일세. 이런 걸 파는 줄도 몰랐네. 칼날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나하고 익숙한 칼인지 내가 좀 어설퍼야 스님이 또 전문가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원래 마을에서도 제사 지낼 때는 밤은 아버지가 까는 거야. 어른들이 까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스님이 까주셨어요? 이거? 응. 요새 아들이까지 어른이 누가 이거 하냐. 이게 이제 이걸 덜 잘라내려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거 퍼 자기 결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 까면서 옛날에 스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살 비워낸다고. 그래서 처음에 살 비지 마라, 살 비지 마라. 저게 내 살을 비지 말라는 거예요. 감살이니까. 이렇게 이제 진짜 하려면 이렇게 딱 봐서 좀 이렇게 결이 있는 걸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내야 밤같이 깎아지지. 깎은 밤. 이거 그냥 이렇게 한참 지금 바로 쓸 거 아니라서 두면 여기 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갈변 현상 같은. 이럴 때 물을 조금 담가 놓으면 돼요.
찬물을 따라서 버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푸르르 끓으면 따라내고 다시 물을 부어서 다시 끓이면. 선생님 이거 몇 시간 끓인 거예요? 보통 한 반나절 정도는 팥 삶는데, 그래서 처음에 센 불로 해서 중불로, 그 다음에 약불로 뜸을 들이는 데까지요. 팥을 으깨요. 껍질은 버리고 고운 앙금만 쓸 거예요. 앙금을 내리고 나면 물하고 앙금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이 물을 가만히 따라냅니다. 밤을 이렇게 탈피를 다 해서 놔두면 갈변이 돼요. 이거를 방지하는 약간의 코팅제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밤이 하얀색에서 이렇게 끓이니까 살짝 노란색으로 변했잖아요. 모든 재료는 이게 비슷해야 같은 시간에 익는데, 팥은 작고 밤은 크기 때문에 밤을 먼저 졸여주는 것도 있어요. 선을 불릴 건데요. 이게 건더기로 있으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 불려야 되는데, 가루로 된 거는 가루 넣고 물 넣고 한 10분? 10분에서 한 20분 사이면 다 불어요. 저어서 이대로 두면 돼요. 한 200ml, 250ml 정도 붓는 것 같아요. 한 1010g에. 얘는 한참 분말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어줘야 돼요. 이게 물하고 한참 분말이 이렇게 떠 있어요. 물이 떠 있고 밑에 가라앉아서 이걸 저어서 이게 익을 때까지 호화를 시키지 않으면 얘가 밑에 들러붙어서 타요. 모양을 예쁘게 내려면 밤을 아까처럼 졸여서 그거를 조각을 내서 넣던가, 아니면 통밤을 넣던가, 아니면 같이 섞어서 넣으면 모양이 더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호식품인데 견과류, 호두를 좀 많이 넣기는 하죠. 사찰에서 조청을 만들었을 때 제일 특별한 건 부처님께 공양 올린 마지를 내려서 하는 게, 그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지하고 엿질금하고 같이 물을 붓고 삭혀서 그거를 건더기랑 걸러내고 그걸 계속 졸이는 거예요. 조청이 들어가면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래도 이게 눌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타요. 한천은 많이 안 끓여도 돼요. 이게 걸쭉한 농도를 보는 거거든요. 이 끓인 상태로는 몰라요. 이거를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게 굳는 정도? 그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이 팥을 끓이는 가운데 밤을 넣는 건 밤 표면에 코팅이 되라고 잘 섞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식어서 떨어지면 굳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분리가 되죠. 네. 아, 저희는 조청만 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위에 이렇게 살짝 뜨게 하는 것도 이렇게 잘랐을 때 면이 보이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내용물을 보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호두나 이런 견과류를, 호두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대로 해서 하루 정도 실온에서 굳히시면 맛있는 양갱이 됩니다. 우와, 좋다, 좋다. 완성된 양갱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아, 색깔도 곱다. 이런 식으로. 좋다, 이거. 아 예쁘다. 이게 한 장이구나.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다 있는 것보다 훨씬 단조롭고 좋다. 또 다른 게 나오네.